잘 보시면 보이나? 잘 보세요. 예, 부들부들 떨고 있네. 계속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죠. 자, 스캐플렛 위치 잘 보시고 보도 자체가 너무 벌어졌지. 여기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지금. 자, 천천히 내려가요.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예, 엎어 올려보시면 팔을 힘을 못 주고 어깨를 으쓱 올려서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올려보세요. 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한번 올려보실게. 엄지 하늘로. 자, 올려보세요. 자, 내가 이게 놓습니다. 이제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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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프죠? 하기 전에 앞으로 올리는 거 옆으로 올리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앞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쭉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 그렇죠? 여러분 봤을 때 좀 괜찮습니까? 선생님 괜찮죠? 네, 많이 올라간다 하죠? 내리치고 받치고 내려요. 괜찮아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받치고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하나 둘 셋 쭉 올려봐요. 예. 일단은 펑셔널 쪽으로 아마 견관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신 분이죠.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재활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만 하고 나면 다 날 줄 알았죠.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한 번에 수술하고 나서 다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술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하고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멈춰놓고 영상은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지혜로운 완치의 길. 과연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 자료는요, 병원 입장에서의 어떤 자료가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더 아프고 고생스러운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직면하셨을 겁니다.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수술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현실은 수술 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면 리스크이기도 하고 변수이기도 한데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과 완치의 과정에서 필수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칼솜씨가 좋은 정형외과 선생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준이 비슷하십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분들로 높게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할 게 뭐냐면 노련하신 분, 경험치가 많은 분들을 우선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의에서 시행되는 수술에서는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노련한 물리치료사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대한민국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0년 이후 15년 즈음부터 공부하신 선생님들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스킬풀해집니다. 굉장히 노련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냐면 경험치가 많은 물리치료사는 병원에서 고용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세요. 예, 그래서 보통 경험치가 많은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 그 TO를 전연차 선생님이라고 월급이 좀 적게 줘도 되는 선생님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노련한 물리치료사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찾으셔야 돼요. 이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회복 결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문의의 수술 수준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수술 솜씨는요 거의 뭐 고퀄리티입니다. 하이 퀄리티를 나타낼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에 의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실수,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완벽하죠.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로 칼솜씨 좋아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물리치료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책대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임상에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각종 다양한 학회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또 받아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별도의 교육을 배워서 배운 대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셰프의 요리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는데, 그 셰프가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레시피를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막 갓 나온 그 셰프들이 그대로 한다고 과연 그 맛이 날까요?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업이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물리치료사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회복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요 기간인데 재활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건 수술 후에 보통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 그 이후부터 해서 3개월, 더 길게 보면 1년 2개월 정도까지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죠. 많이 쓰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렇게 됩니다. 안 써도 또 문제가 됩니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음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한 거,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될까? 간단하죠. 선택하는 수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전문의를 만나셔야 되고,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물리치료사를 만나셔야 돼요. 일상생활 환경 개선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다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일정 기간은 명약, 주사, 천하에 없는 뭐 치료 다 소용없어요. 일정 기간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회복 기간입니다. 그 회복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 건강해지거나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아무튼 이 네 가지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의 재활 시점, 어떤 선생님은 3개월 뒤부터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빨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준이 환자 입장에서입니다. 왜냐하면요, 늦게 하잖아요. 3개월 뒤에 하잖아. 할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아파요. 아픈데 아픈 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욱신거리고 아픈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하고 기능 개선시키는, 소위 물리치료 중 운동치료가 있는데, 운동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고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굳어 있으니까. 굳어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지로 꺾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통이만 길어져요. 이건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저는 환자 입장에서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를 만나볼 때요, 가능한 빨리 와서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시작하시는 환자분들은 고통도 훨씬 덜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늦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병원에, 다른 수술한 병원의 원칙에 의해서 3개월 뒤에 재활치료를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분들은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활치료의 원칙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술은 잘 됐어요. 그럼 재활치료가 중요하겠죠. 재활치료의 원칙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증 개선 및 유지, 통증 조절을 잘 돼야지 되고,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기능 개선 및 유지. 기능 개선. 팔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유지가 돼야지 돼.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그 다음에 개선을 위한 운동, 그 다음에 수술까지 했는데 수술한 어깨를 지키기 위한 보존 운동법, 자가 운동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재활치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아프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재활치료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 개선이 잘 안 된다, 오래 기간 동안 했는데 안 된다, 여러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받고 계신 거란 얘기지.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언과 또 운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계세요? 예, 대부분 이건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이것도 안 했다, 여러분 치료 잘 못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지혜로운 완치의 길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는 굳이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환자 처음 상태만 잠깐 얘기 들어보고, 치료를 하신 상태, 각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팔 앞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잘 보시면 보이나?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앞으로 나란히보다 좀 안 되는 80도 정도 되는 해박적 각으로는 80도가 채 안 나왔습니다. 예, 부들부들 떨고 있네. 계속 손 떠는 거 보이시죠? 버텨보시오. 저 버티시느라고 저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죠. 자, 그만 보고요. 예, 옆으로 올리는 거 볼게요.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예, 옆으로 올려보시면, 자, 이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을 힘을 못 주고 어깨를 으쓱 올려서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올려보세요. 예,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다예요. 자, 이럴 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살짝 도와줍니다. 살짝 팔을 옆으로 더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상태에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는 분들은 유지를 하고요. 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바로 툭 떨어지죠. 자, 올려보세요. 자, 제가 좀 들었죠? 내가 이게 놓습니다. 이제 놓습니다. 놓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힘도 없고, 이게 수술 후 결과입니다. 이분이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는 2019년 4월 3일날 수술하셨고요. 저한테 5월 7일인가 8일날 오셨어요. 예, 그때 오셨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올리는 거는 90도도 안 되고 옆으로 올리는 거는 아예 못 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인데, 자, 이분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재활 치료가 잘 됐어요.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을 올릴 때 하나 둘 셋 번쩍 하고 이렇게 범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좋은 재활 치료의 아주 기본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으로 올리는 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예, 보시죠. 옆으로 올릴 때 보면 아까는 아예 못 들었는데 쫙 들었다. 그 다음에 유지하죠. 부들부들 떨리긴 하지만 유지를 하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를 시켜 놓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 그런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얘는 그 전기 치료라는 걸 이용을 해서 통증을 억제해 주는 건 기본이고요. 단순하게 전기 치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동까지도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보는 거와 달리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치료는 기존의 어떤 병원, 일반적인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기 치료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 차원도 다릅니다, 여러분. 얘는 신경을 건드려주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페이스북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한 게 벌써 2,500편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궁금하면 와서 직접 보세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실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까지 했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어차피 할 거니까. 예, 그러면 수술 뒤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통증 개선, 기능 개선,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니까 노련한 물리치료사를 찾으십시오.
끝으로 수술 잘하는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노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이 통증 개선이 안 되고 기능 개선이 안 되고 일상생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얼른 병원 갈아타세요. 그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생짜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아주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희 학회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예,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 WCN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거나 이 동그란 이미지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회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상단을 보시면 여기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나와요. 이 카페에서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본래 폐쇄 카페였는데 저희가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임시로 열어놨어요. 지금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가지 그 메뉴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요.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그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병원 아주 작습니다. 아직까지 작지만 이쪽에서 전기신경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